1단계 10호 3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고요한 밤 깜깜한 세상을 달님이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별이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온종일 축구를 하더니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야 일어나봐. 한별이의 방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소리는 하나둘 계속 늘어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오늘 낮에 한별이가 찬 공이 볼이 그물에 꽂히는 거 봤지? 내가 없었으면 공을 넣지 못했을 거야. 난 정말 대단해. 한별이의 몸 어디선가 요정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눈 모양이 그려진 옷을 입은 눈의 요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같은 편 친구에게 공을 달라고 말하지 못했을 테니까 내 덕이지. 이번에는 혀의 요정이 튀어나오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장 큰 몫을 한 건 바로 나라고. 한별이와 함께 잠자던 요정들이 모두 깨어났습니다. 올망졸망 귀여운 요정들이 5이나 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눈, 혀의 요정과 귀, 코, 피부의 요정입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라니까? 요정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한별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쉿! 5 요정이 동시에 말을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한별이는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 명씩 말하자. 한별이가 깰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요정들은 삥 둘러앉아 누가 최고인지를 가려보기로 했답니다. 푸른 하늘을 본다네. 눈의 요정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대단한 줄 아니? 눈의 요정 말에 다른 요정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눈의 요정이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 딱 하고 소리를 내자 커다란 공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동그랗고 큰 게 뭐야? 이게 바로 눈이야. 뭐? 눈이라고? 다른 요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는 눈보다 훨씬 큰 한별이 주먹만한 공이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눈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눈과 다르잖아.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사람의 눈은 자신의 주먹만 해. 만약 눈이 그보다 작다면 누가 뒤통수라도 때렸을 때 눈은 앞으로 쏙 빠지고 말 거야. 눈에는 복잡한 신경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단다. 아하, 그렇구나. 다른 요정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자 눈의 요정은 우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울보잖아. 맨날 울기만 하고. 새침한 귀의 요정이 세민한 듯 말했습니다. 눈물은 슬퍼서 나기도 하지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난다고. 맞아, 코 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콧물이 나는 것과 같은 거야. 먼지가 콧물과 함께 흘러나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눈의 요정 말에 코의 요정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자 눈의 요정이 더욱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지. 그 중에서도 나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좋아해. 초록색과 파란색? 응, 초록색과 파란색 같은 푸른 계통의 색은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푸른색 계통의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수술을 할 때 붉은색의 피를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져 푸른색의 잔상이 생겨.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푸른색 계통의 가운을 입는 거야. 그럼 푸른색을 많이 보면 눈이 좋아지니?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돼. 그런데 그보다는 비타민 A와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좋아. 그런 음식이 뭔데? 비타민 A는 달걀 노른자위, 치즈, 당근, 시금치 등에 있고 칼슘은 생선의 뼈나 우유에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콩이나 감자도 눈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준단다. 요정들은 눈의 요정이 말하는 음식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정들은 조금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과자 같은 건 도움이 안 돼? 과자나 사탕처럼 단 음식은 칼슘이 우리 몸속 곳곳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좋지 않아. 눈의 요정은 척척 박사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이 요정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요정들에게는 눈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못 본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 봤어?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길을 걸을 때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불안할 거야. 또 재미있는 책도 읽을 수 없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도 없어서 심심할 거야. 왜 내가 최고인지 이젠 알겠지?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 눈의 요정 말에 요정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킁킁, 무슨 냄새지? 킁킁. 코의 요정은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인데도 킁킁거리며 냄새만 맡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지저분하게. 깔끔한 피부의 요정이 핀잔을 주자 그제야 코의 요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저분하기는 난 그저 냄새를 맡은 것뿐이야. 에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코 속에 있는 코딱지 때문에 답답해서 킁킁거리는 거지? 가끔 한별이가 손가락으로 코를 후벼 코딱지를 꺼내는 걸 봤다고. 아, 더러워. 다른 요정들도 피부의 요정 말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졸지에 지저분한 요정이 된 코의 요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딱지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야. 코딱지가 생김으로써 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코딱지는 코 속으로 들어온 먼지가 콧물과 엉겨서 만들어져. 그래도 코딱지는 더러워. 코를 손가락으로 후비는 게 더 더러운 거야. 손가락에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치. 코의 요정은 토라져서 일부러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별이가 헐떡헐떡 숨을 가쁘게 몰아쉬지 않겠어요? 요정들은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화 풀어. 넌 냄새도 맡을 수 있잖아. 요정들이 사과하고 나서야 코의 요정은 슬며시 화를 풀었습니다. 그래, 난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모조모 따져보아도 내가 최고지. 그런데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니? 요정들은 코의 요정이 또 토라질까봐 비위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코의 요정은 우쭐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코 속에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있지. 정말? 정말 그런 일을 세포라는 것이 한단 말이야? 정말이고 말고 이 세포에는 털이 나 있는데 큰 역할을 해. 털이 냄새를 붙잡아서 세포가 냄새를 느끼게 해줘. 이 느낌이 그대로 뇌로 가서 이게 어떤 냄새인가 생각하게 하지. 우와, 그렇구나. 냄새를 잘 맡는다는 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한번 먹어봐. 신기하게도 거의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는단다. 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처음에는 모두 코의 요정이 토라진 것을 풀어주기 위해 맞장구를 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코의 요정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심으로 코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냠냠 짭짭 맛있어. 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상 내가 빠질 수는 없지. 한 요정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껏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혀의 요정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맛을 느낄 수 있어. 그것도 모든 맛을 다 말이지. 나처럼 똑똑한 감각도 없을 거야. 뭐? 똑똑하다고? 그럼 혀의 어느 부분에서든 모든 맛을 느낄 수가 있지만 혀의 부위에 따라 한 가지 맛을 특히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어. 정말? 응, 한번 볼래? 요정들이 의심하자 혀의 요정은 눈의 요정이 했던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습니다. 어느새 혀의 요정 곁에 커다란 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아, 징그러워. 징그럽기는 뭐가 징그럽다고 그러니? 한별이의 입속에도 이런 혀가 있는데. 혀의 요정은 혀의 맨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바로 쓴맛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야. 약을 먹을 때는 여기에 닿지 않게 꿀꺽 삼키면 덜 쓰겠지? 요정들은 쓴맛을 상상하며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이어서 혀의 요정은 혀의 양옆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식초나 레몬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신맛?
맞아, 신맛을 느끼는 부분이야. 그리고 그 바로 앞쪽 옆부분에서는 소금과 같은 짠맛을 느낄 수 있어. 그렇다면 한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과 초콜릿의 단맛을 느끼는 부분은 어디야? 바로 여기! 혀의 요정은 혀의 맨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요정들이 그 부분을 가장 잘 기억해 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요정들도 단맛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음식은 한 가지 맛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다. 만약 내가 싫어하는 맛을 빼고 맛을 느낀다면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쓴 건 싫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그 고유의 맛을 내는 거야. 혀의 요정이 한참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쉿. 요정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금방이라도 다시 한별이의 몸속으로 들어갈 자세를 취했습니다. 공일이 줘. 내가 골을 넣을 거야. 한별이가 낮에 있었던 축구 시합 꿈을 꾸는 모양이었습니다. 후휴. 모두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자 혀의 요정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한별이가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없다면 아마 동물처럼 이상한 소리밖에 내지 못했을걸? 맛도 느끼고 말도 하고. 정말 대단하구나. 요정들은 갑자기 혀가 가장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룰루랄라 신나는 음악. 잠깐! 지금 한별이가 말하는 소리를 우리 모두 어떻게 들을 수 있었지? 귀의 요정이 벌써부터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듣긴 그냥 들었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들었냐고. 눈으로? 코로? 혀로? 그제야 요정들은 귀의 요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귀로 들었지. 그래, 너 대단하다, 대단해. 호호호. 귀의 요정은 기분이 좋은 듯 유쾌하게 웃고 나서 말했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야? 어험, 이 요정들 좀 봐. 자기들이 담당하는 것만 복잡한 줄 아네. 사실 요정들도 소리를 듣는 일이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침하고 잘난 체하는 귀의 요정이 얄미워서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귀의 요정은 흥분하여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를 모아야 해. 그 일을 귓바퀴가 하는데 귓바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귀의 가장자리 부분이야. 모아진 소리는 귓구멍을 지나 귀 속에 있는 얇은 막까지 간단다. 우와, 귀 속에 얇은 막이 있어? 응, 그걸 고막이라고 해. 이 막은 찢어지면 많이 아프니까 조심해야 해. 그럼 이 막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니? 그건 아니야. 소리가 막을 떨리게 만들어서 달팽이 모양을 한 관으로 보내. 그러면 이 관은 떨림을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낸단다. 그 다음에는 다른 기관들처럼 뇌가 알아서 소리를 인지하는 거구나? 맞아. 가장 나중에는 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귀의 요정은 한껏 자랑을 늘어놓고도 모자라는지 헛기침을 하고는 계속 자랑을 했습니다. 귀는 듣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몸의 균형과 팔과 다리가 잡아주는 몸의 균형을 팔과 다리가 잡아주는 줄 알았던 요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버스 같은 것을 오래 타면 멀미를 하곤 하잖아. 그게 다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란다. 몸이 오랫동안 계속 흔들려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멀미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 이 귀의 요정님에게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요정들은 귀의 요정을 미워하고 무시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비록 귀의 요정은 얄밉지만 귀가 하는 일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보들보들 부드러워. 마지막으로 피부의 요정 차례입니다. 피부의 요정은 깔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피부는 깨끗해야 해. 깨끗한 건 좋은 거지. 그런데 도대체 왜 깨끗해야 하는데? 요정들이 따지듯 말하자 피부의 요정이 답답하다는 듯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일을 한단다. 몸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하지.
피부의 요정이 한별이의 팔을 살살 건드려 보았습니다. 한별이가 몸을 꼼지락했습니다. 이것 봐, 한별이가 간지러워하지? 이게 바로 피부의 감각 때문이야. 감각? 조금 전에 혀는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 나도 혀처럼 그런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단다. 뭐? 피부로도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혀의 요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맛을 느끼는 건 혀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따뜻한지 차가운지 아픈지 누르는지 만지는지 등을 느낄 수 있어. 지금 한별이가 간지럼을 탄 것처럼 말이야. 정말? 그렇다면 피부에는 여러 감각들이 골고루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여러 감각들 중에서도 아픔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지. 요정들은 배운 것을 실험해보기 위해 한별이의 팔을 쿡 찔러도 보고 살살 문질러 보기도 하고 입김을 후 하고 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탓에 한별이는 팔이 아프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지 급기야 뒤척이며 팔을 탁 쳤습니다. 그러자 놀란 요정들이 뒤로 얼른 물러났습니다. 재밌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피부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다면 바늘에 찔려도 아픈지 몰라서 크게 다치고 말 거야. 또 불에 데어도 뜨거운지 몰라서 큰 상처를 입는 등 우리 몸은 아마 온전하지 않을걸? 그래, 정말 그렇겠구나. 그리고 온도를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온도도 적당히 조절해. 몸에 열이 많으면 땀을 흘려 몸을 식혀주고 추우면 몸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피부를 오므리지. 피부의 요정말을 다 듣고 나자 또다시 요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모든 요정들이 말하는 감각들이 하나같이 대단하니 말이에요. 가장 대단한 건 누굴까? 이제 누가 최고인지 가려볼까? 하지만 아무도 선뜻 누가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겨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캉캉. 한별이가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아, 한별이가 깨려나봐. 요정들을 재빨리 한별이의 몸속으로 쏙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한별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다른 가족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뜨거! 불이야! 한별이도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한별이 가족은 얼른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집 밖으로 피했습니다. 잠시 뒤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불이었지만 빨리 끄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한별이가 겨우 잠이 들자 요정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속삭였습니다. 코가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불이 난 줄도 몰랐을 거야. 뜨거운 불길을 느낀 건 다 피부 덕분이지. 눈은 불이 난 걸 확인해 주었어. 불이 났다고 알릴 수 있었던 건 다 혀 덕분이야.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들은 건 바로 귀인걸? 요정들은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의 능력이 합쳐져서 무사히 위험을 넘길 수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우리가 서로 도우면 무서울 게 없어. 다섯 요정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요정들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몸의 여러 기관들은 제각기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서로 도울 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리는 모두 대단한 요정들이야.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요정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별이가 다시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쉿, 우리 말소리가 너무 컸나봐. 요정들이 조용히 한별이를 바라보는데 한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슛, 꼬린, 내가 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새근새근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최고야. 재미있게 읽었나요? 우리 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일까요? 아니면 숨 쉬는 코일까요?
아니면 밥을 먹는 입일까요? 아마 어느 한 부분을 고르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척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소중하답니다.